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촌입니다. 굉장히 웅장한 집이 있습니다. 자, 이 집은 남양이고요. 자, 집 앞에 이렇게 멋진 마당이 있습니다. 딱 봐도 웅장한데 집을 살짝 살펴볼게요. 뒤로 가면서 이렇게 집이 이어지고요. 집이 계속 됩니다. 여기까지 이어지는데 여기 다 건물이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뒷마당까지 굉장히 넓죠. 자, 이 진입로 말고 반대쪽 큰 길에서 보면은 집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 집의 길이가 대략 27m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와, 어마어마한 사이즈예요.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이 집의 면적이 281.79제곱미터, 평수로는 약 85평. 와, 진짜 큰 건물이에요. 물론 제가 오늘 영상에서 이 집의 크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려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이 집을 분석해 보니까 이 집은 현재 중국인 소유입니다. 여기는 제주도예요. 제주도에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투자 이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텐데, 제가 이 경매 물건을 분석해 보니까 굉장히 흥미롭고 좀 황당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건물 등기를 보니까 이 집의 현재 소유자가 중국인입니다. 2017년도에 매매로 이 집을 구입했는데 이 집의 거래가가 4억 8,100만 원입니다. 물론 이거는 건물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건물만 상관 아니죠. 땅도 사야 되잖아요. 토지 등기를 확인해 보니까 이 건물을 살 때 이 땅도 사고 이 땅도 사고 이렇게 5개의 필지, 요 도로를 포함해서 5개의 필지를 한꺼번에 매수를 했더라고요. 그 면적이 1,700평에 달하고 거래 가격은 6억 7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이거를 평당가로 계산해 보면은 평당 약 37만 원에, 얼마요? 37만 원에 이 땅을 매수를 한 거예요. 이 건물이 앉아 있는 요 대지만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이 토지를 대략 1억 8천만 원에 매수했다고 산술적인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건물 4억 8천, 땅 1억 8천, 도합 6억 6천 정도의 이 땅과 건물을 중국인이 매수를 한 거예요. 당연히 대출을 받아야겠죠. 집을 사던 날 은행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국내 은행이에요. 채권 최고액이 7억 4,400만 원이었어요. 건물과 해당 토지, 대지만을 대상으로 담보를 잡고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른 것 같습니다. 현재 경매 사건에서 이 근저당권자 은행이 청구한 금액이 5억 정도 되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 대출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돈 1억 6천, 그 다음에 5억 정도 대출을 받아서 요 거대한 주택을 매수를 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상하고 황당한 점 전혀 없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좀 황당합니다. 지금 이 집이 경매에 나와 있는데요. 경매 감정가가 얼마냐면 무려 14억 8천만 원. 거의 15억입니다. 자, 중국인 현재 소유자가 이 집을 총 6억 6천만 원 정도에 매수를 했는데 현재 감정가가 15억 정도 됩니다. 이거는 2배 이상 껑충 튄 거죠. 2배 이상. 혹시 채무자겸 소유자인 중국인이 투자의 귀재인 걸까요? 사실 저는 머리로도 그리고 가슴으로도 기존 실거래가에 비해서 감정가가 2배 이상 뛴 것이 공감이 되지 않고 이해도 되지 않아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현장을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고 제가 뒤에서 분석을 해볼게요. 여기는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신평리라는 곳인데 제주도에서 봤을 때 굉장히 외딴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저도 개인적으로 외진 곳, 외딴 곳을 좋아하긴 하는데 중국 사람들도 이런 곳을 좋아하나 봐요. 자, 경매물건 주변은 딱 봐도 다 감귤 농장인 것 같고요. 하우스도 보입니다. 당연히 농약은 피할 수 없을 것 같고요. 현재 이렇게 집이 하나, 둘, 셋, 네 채가 보입니다. 이 집이 앉아있는 땅이 대략 493평 정도 되고요. 건물은 85평, 앞에서 살펴봤죠. 철근 콘크리트 구조 1층 집으로 용도는 단독주택입니다. 사용 승인은 2016년으로 이제 한 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무슨 글씨가 있는데요. 보니까 분양사무실 카나스타운
중국말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이 건물은 현재 이 채무자 겸 소유자가 단순히 자기가 이 집에 살기 위해서 산 집이 아니고 제주도에서 중국인을 대상으로 부동산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건물을 사서 분양 사무실로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는 2차선 도로가고 요 안쪽 마을길로 들어가면요, 경매물건이 여기 있고 남쪽으로 비슷한 집이 세 채가 보입니다. 아마도 이런 집들을 지어서 분양할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이 사진은 2024년 6월 올 여름의 사진입니다. 자, 여기 맨 끝에 있는 집을 보시면 아직 집이 완성되지 않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2022년 8월, 금방 우리가 봤던 2024년 6월보다 2년 전 사진인데 여기 보시면은 똑같습니다. 상태가 그대로죠. 현재나 2년 전이나 바뀐 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공사가 중단되어서 2년 이상 지난 것 같아요. 앞에서 봐도 우측에 두 개의 집은 어느 정도 공사가 완료된 것 같은데 이 집은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모습이에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요 세 집 모두 건축물 대장이 없어요. 즉 준공이 나지 않은 집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주도에 전원주택을 아주 멋지고 웅장하게 지어서 특히 중국인들을 상대로 분양을 하려고 그랬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었는지, 아마도 분양이 안 된 것 자체가 어려움이겠죠. 그래서 공사도 중단되고 건물들이 방치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약정 기간이 끝난 인터넷을 계속 사용하면 어마어마한 혜택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 혜택을 어떻게 받냐고요? 바로 서경석의 인터넷 비교원 최대 108만 원의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이미 60만 명이 이 혜택을 받아갔습니다. 인터넷 TV 가입 최대 48만 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 유심 변경 최대 30만 원까지 3년마다 최대 108만 원의 혜택이 가능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해 보시거나 1670-2521로 전화 주세요. 가입 시 시촌 보고 왔다고 말씀해 주시면 웰세이브 비타민 B를 증정해 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기존 실거래가에 비해서 왜 감정가가 이렇게 높게 뛰었는지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우리가 이 집의 집주인, 현재 경매 사건의 채무자 겸 소유자가 중국인 부동산 사업가 같다라는 얘기를 앞에서 했었는데요. 이 내용부터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현재 소유자 겸 채무자는 2017년 2월 13일 날 이 집을 샀는데요. 이 집을 원래 갖고 있던 주인을 등기상에서 보니까 주식회사 땡땡땡땡이 이 집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주도에 주소를 둔 법인인데요. 이 회사가 이 건물을 지은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 집의 소유자인 중국인을 노랑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법인이 뭐 하는 회사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요즘에 다 나와요. 검색을 해보니 이렇게 기업 정보가 딱 뜨는데요.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회사의 내용이 나오는데 11년 된 회사고요. 2014년에 설립을 했는데 이 건물을 2015년부터 지었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회사이고요. 여기 대표자가 있는데 여러분 예상하시죠? 대표자가 바로 노랑입니다. 이 건물을 지어서 팔았던 회사는 자기 회사고 2017년 2월 13일 이 집을 산 중국인 노랑은 이 회사의 대표입니다. 대표가 자기 회사의 건물을 매수를 한 거죠. 돈을 주고 매수했으니까 뭐 굉장히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경매물건의 소유자인 중국인 노랑은 이 동네에 아주 큰 계획을 품고 부동산을 개발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 그런 포부를 갖고 사업을 시작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감정가는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우리가 꼼꼼하게 집요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물 감정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집의 소유자인 중국인 노랑은 약 4억 8천에 이 건물을 샀죠. 그런데 감정평가사는 이 건물에 대해서 건물만 감정가가 7억 2천만 원 정도 감정을 했습니다. 실제 거래가격, 2017년도에 실제 거래가격보다 상당히 많이 올랐죠. 건물 가격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요?
사실 건물만 봤을 때는 감가상각이 대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오르는 게 자연스럽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감정평가서에서 건물 감정가를 결정한 과정을 좀 참고해 보면은 우선 제조달 원가를 결정을 했습니다. 자, 제조달 원가를 제곱미터당 300만 원으로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은 요거 3.3 제곱미터 하면은 990만 원, 거의 10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정한 이유는 건축물 제조달 원가 자료집을 참고했다고 합니다. 부가 설명도 있고요. 그리고 그 제조달 원가의 감가 수정을 했는데요. 이게 한 50년 쓸 수 있는 집인데 현재 7년 사용했으니까 43년 잔존 연수가 남았다 해서 결국 적용된 감정 단가가 제곱미터당 258만 원이에요. 이 적용 단가를 건물의 면적에 곱해서 감정가가 약 7억 2천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이 건물의 실거래가는 이 건물에 대한 감정가를 결정하는데 사용된, 감안된 내용이 전혀 아닌 거죠. 그런데 이거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왜냐면은 우리가 전원주택 경매물건을 보면은 대부분 건물에 대한 감정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 다음 토지 감정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감정평가서에서 어떻게 토지 감정가를 결정했는지 보니까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것과 거래사례 비교법이라는 것을 같이 사용해서 결국 제곱미터당 46만 4천 원이라는 결정 단가를 결정했습니다. 이 면적을 평으로 계산해보면 평당 153만 1,200원이라는 감정가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현재 경매물건의 채무자금 소유자인 중국인 노랑은 이 동네 땅을 평당 약 37만 원에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왜 현재 경매 사건에서 토지 감정가는 거의 4배에서 5배에 이르는 평당 153만 원에 감정이 된 걸까요? 우선 저는 이 감정평가 방식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 같은 유튜버 쪼무르기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다만 이렇게 감정하게 되는 과정에서 뭔가 어떤 요인이 있었다는 거죠. 경매 사건에 나온 토지를 감정하기 위해서 비교 표준지 A를 설정하고 이 거래 가격을 참고해서 감정 가격을 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요 비교 표준지 A가 실제로 얼마에 거래됐는지 확인하면 되겠죠. 우리가 등기상의 거래 금액을 통해서 2017년도 이 동네의 토지가 거래됐던 평당 가격은 37만 원이라는 것은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미쓰고 부동산에서 실거래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연두색으로 표시된 곳이 모두 실거래를 신고한 금액이에요. 지금 보시면 경매물건 여기 있고 주변에 있는 거의 모든 땅들이 154만원, 평당 156만원, 155만원, 153만원 이렇게 거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재미있는 점이 이 거래 날짜가 다 똑같아요. 2022년 4월, 2022년 4월, 2022년 4월 한날에 여기 있는 토지가 모두 평당 대략 155만 원에 거래 신고가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등기까지 완료된 건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우선 거래 신고가 된 거예요. 감정평가서에서 비교 표준지로 설정된 곳은 바로 이 토지입니다. 이 땅 역시 2022년 4월 달에 평당 155만 원의 실거래가 신고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실거래가 신고 금액으로 보면은 현재 경매 토지의 토지 감정가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 자세히 볼게요. 여기 미쓰고 부동산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여기 토지를 눌러보시면은 소유 구분에 법인이라 되어 있고 소유권 변동일이 2018년도입니다. 여기 실거래를 했다고 신고한 날은 2022년인데 소유권 변동은 2022년에 되지 않았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여기 실거래가가 등록이 된 이 토지들의 토지 대장을 우선 살펴보니까 여전히 이 중국인 노랑이 대표로 있는 그 회사가 이 토지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상하다. 이거 2022년 4월 달에 거래 신고를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도 완료했는데 토지 대장에 혹시 반영이 안 됐나 싶어서 제가 이 비교 표준지 A에
토지 등기를 띄워봤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에 거래가 된 기록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점을 확인했을 때 지금 이 동네의 모든 땅을 다 2022년 4월 달에 대략 평당 155만 원에 실거래 신고를 해놓고서는 실제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지 않은 이 실거래 신고가가 이 경매 토지의 토지 감정가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가 제가 꼼꼼하게 확인하고 사실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저는 현재 경매 사건의 채무자 겸 소유자인 중국인 노랑, 현재 이 동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개발 법인의 대표입니다. 그 사람의 뭐 계획, 의도, 꼼수 뭐 이런 거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현재 이렇게 실거래 신고를 해놓고서는 실제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 실거래가가 결국에는 이 토지 감정에 영향을 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원래 여러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시면은 무조건 등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래 신고, 예를 들면 여러분이 거래 신고를 해놓고선 실제로는 잔금을 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해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의무예요. 법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이제 해제가 되면은 해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이 공동으로 신고하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도 있어요. 신고를 반드시 해야 돼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매매 거래를 한 경우에 만약에 그 계약이 해지되면은 공인중개사가 그게 해제됐다고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현재 이 동네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가서도 확인해 보니까 이제 계약을 했다고 신고를 해놓고 이제 해제 사유가 있으면 이게 여기에 빨간색 표시된 곳에 해제 사유 발생한 거 신고했다고 표시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 신고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대로 그냥 실거래가가 여전히 등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등기되지 않은 실거래가 신고가 현재 경매 사건의 감정가에 큰 영향을 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See you again!